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소 험난했던 취준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언급했듯이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토익이나 별도의 자격증 없이 SBS, CJ, 현대, 신세계, 맥심, 커피회사 말고 잡지회사 등에 최종 합격했고 지금은 이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익은 21살 때 카츄샤 지원하느라고 겨우겨우 730점 만들었었는데 이게 취준할 때 보니까 만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DNA가 따로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없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가지고 토익 준비할 시간에 다른 스펙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제가 또래에 비해서 이직도 많이 하고 그만큼 지원도 많이 했고 면접도 많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저만의 취업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나만의 자소서 족보 만들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자소서를 써본 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특강으로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모 방송국의 인사팀 출신이셨어요. 그때 특강 내용이 언론사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 방송국에 자소서 항목을 채워오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 강사님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를 해라. 공채 시즌이 되면은 하루에 인사 담당자 한 명이 수십에서 수백 장의 서류를 보는데 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과제를 할 때 그저 그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써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스펙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가족 그리고 학교 생활 말고는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첫 문항이 지원 동기, 2번째 문항이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이었었는데 저는 지원 동기를 나의 종교 할머니,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은 학사 경고에서 학부 수석까지 라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한 50명 정도 특강을 들었거든요. 그 중에 상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와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박제되어 있어요. 그때 그 공기, 바람, 습도, 온도,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사 공채가 떴는데 그때 그 내용을 토대로 지원을 했더니 진짜 서류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사팀 눈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 여기서 붙으면 저기서도 붙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소서 쓸 때 지원 동기부터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과제로 작성했던 나의 종교 할머니라는 나만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잘 돌려막기 해가지고 서류 합격을 잘 했었고 실제로 서류 과정에서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서류 합격한 목록입니다. 아마 공채 시즌이 되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 기업의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기업마다 다 다른 내용의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은 정말 진 빠지고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조금 어렵겠지만 우선은 나만의 서류 합격 족보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스토리부터 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제가 무보수로 자소서 첨삭을 한 100건 이상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나 자소서 첨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비법 2번째, 대외활동으로 돈 벌고 경험 쌓기. 제가 지방대 무토익이라는 스펙으로 여러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경험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취준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요새는 중고 신입이 대세라던데 경력 쌓을 데가 없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 친구들, 후배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대외활동입니다. 대외활동이 무슨 경력이야 하실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턴십을 하거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외활동은 접근하기도 쉽고 자소서에 녹일 만한 스토리 만들기도 쉽고 또 활동비를 지원하는 대외활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용돈벌이도 할 수 있다는 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취준할 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런 대외활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활동만으로도 생활비 충당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어요. 제가 했던 대외활동은 이렇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한 활동들도 있었고 스펙업이나 독지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기업들이 진행하는 교회 활동도 진행했었고요. 봉사활동이랑 공모전 그리고 기타 창업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언제 다 해 하실 수 있는데 대외 활동이 짧게는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단시간에 여러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여드린 이 활동을 전부 2년 안에 했던 활동들이거든요. 아마 제가 토익을 공부하거나 기타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은 이 활동 중에 대부분은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한 덕분에 자소서 내용도 풍부해졌고 면접에서도 뭔가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답변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활동비가 있었기 때문에 알바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은 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로 연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활동 우수자에게 인턴십 기회를 준다거나 서류 과정을 통과시켜주는 기업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활동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런던에 있는 문화원에 파견돼서 약 1년 동안 인턴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은 문과이실 것 같은데 저는 PD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영상 쪽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직 본인이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포터즈나 마케팅 관련으로 일단 도전해보시면 나중에 웬만한 직무에서는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100% 적중하는 면접 대본 만들기. 저는 면접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목소리도 막 달달달 떨리고, 막 처음 면접 볼 때는 우왕청심원 그런 거 먹고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릴까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면접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면접 보기 전에 A4 용지로 5장, 6장 분량의 대본을 늘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해놓으니까 웬만해서는 그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제가 준비한 대본들을 약간 애드립 해가지고 답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준비해야 되는 답변 3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경험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이력서랑 자소서를 보면서 보통 질문을 많이 해요. 이때 자소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이 바로 역량, 경험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직무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사항, 목표를 위해 열정을 쏟아본 경험,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팀워크를 발휘해본 경험,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문구는 조금 다르겠지만 나의 경험을 묻는 항목은 자소서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1분 정도의 분량으로 막힘없이 술술 나오게 대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원한 직무에 어떠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다양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해요.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팀원과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저 1분짜리 그 대본만 외워두면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경험 관련한 사항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은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본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역시 자소서에 빠지지 않는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은 2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원한 동기, 이 2가지를 모두 준비하셔야 얘가 조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말투가 왜 이러지? 그런데 솔직히 취업 시즌 되면은 이 회사 저 회사 다 써보고 합격하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써먹었던 그나마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경험 관련해서 풀어내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원한 직무와 나의 전공이 같을 경우에는 뭐뭐를 전공하면서 어떠어떠한 수업과 어떠어떠한 과제, 실습을 통해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갔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해당 직무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실무자가 되어서 더욱 발전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원한 직무랑 나의 전공이 다를 경우에는 제가 뭐뭐를 전공했지만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직무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실무자가 되어서 더욱 발전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해당 직무와 연관된 전공자는 아니지만 무엇을 전공하면서 터득한 어떠어떠한 역량이
오히려 실무에 들어갔을 때 이러저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당 기업에 지원한 동기인데요. 이것도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해당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일단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A기업의 마케터에 지원한 상황이라면 A기업이 최근에 시행한 마케팅 활동 같은 것들 네이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검색을 해보시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내시면 됩니다. 최근에 A기업이 실시한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B기업의 B, C기업의 C는 어떠한 점이 아쉬웠는데 A기업의 프로젝트는 이러저러한 면이 좋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A기업은 최근 몇 년간 1, 2, 3과 같은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러저러한 점이 제가 되고자 하는 마케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플러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이러저러한 경험을 발전시켜서 A기업의 마케터가 된다면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한 번에 답변이 됩니다. 수많은 기업 중에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비전공자인데 해당 직무를 지원한 계기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지원 동기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되어서 질문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약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면접 할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약간 소심해 보인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저의 약점이 면접 시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라는 걸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미리 준비했었는데 실제 받았던 질문은 내향적으로 보이는데 팀 작업보다는 개인 미션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내성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저는 그룹 내에서 대부분 리더의 역할을 했고 이러저러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팀을 이끌면서 이러저러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리더십을 더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도 있고 실제로 대통령이나 지도자 출신 중에 실제 성격은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만 팀에 가득하다면은 오히려 컨트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 작업과 개인 미션 모두 묵묵히 잘 해낼 수 있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약점은 다양한 형태로 보여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점이 너무 낮은 경우, 혹은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아니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이미 같은 직무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등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이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자소서, 대외활동,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자소서 첨삭을 하면서 얻게 된 꿀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